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심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태준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정심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죠. 태준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심의 머릿속에 4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 어떻게, 정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준 아버지도 정심을 보더니 표정이 변했죠. 서로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정심 씨? 태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심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정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태준은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에 당황했죠.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원수랑 밥을 먹어야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새벽 5시 낡은 알람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정심을 깨웠습니다. 78살의 몸이지만 아직도 새벽잠이 없는 정심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가스레인지 위에 물을 끓이며 창밖으로 보이는 좁은 마당을 바라봤죠. 마당 한편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상추와 깻잎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지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28살의 민지는 정심이 홀로 키워낸 손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녀라고 믿고 키워온 아이였죠. 민지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정심은 갓난아이였던 민지를 품에 안고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일을 다 해가며 민지를 키워냈죠. 잠이 안 와서 그래.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오늘 태준 오빠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중요한 얘기가 있대요. 정심은 민지의 얼굴에 스며든 설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지는 회사 동료인 태준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라고 들었지만 정심은 아직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죠. 민지가 늘 바빠서 집에 데려올 기회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지가 태준 얘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 말이구나. 언제 한번 우리 집에도 데리고 와야지. 할머니가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네, 할머니. 곧 데려올게요. 아, 그리고 할머니. 민지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정심은 오랜 세월 민지를 키우며 터득한 감각으로 손녀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죠. 민지는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든 충분히 생각한 후에 말하는 신중한 아이였거든요. 괜찮다, 천천히 말해.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정심은 민지 앞에 따뜻한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이른 아침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작은 집안을 가득 메우며 평화로운 아침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정심은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죠. 할머니, 사실은 태준 오빠가 오늘 저한테 프로포즈를 할 것 같아요. 정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전했죠. 이제 민지도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게 되는구나.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손녀가 이제 남의 집 며느리가 되는구나. 그동안 둘만의 세상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 세상에 변화가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네. 할머니가 뭘 준비해줘야 할까? 예단은 어떻게 할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할머니, 저 결혼하면 할머니 혼자 계시게 되는데 걱정돼요. 정심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할머니의 손과 매끈한 민지의 손이 만났죠. 그 손에는 지난 28년간의 모든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할머니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동안 할머니가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니? 정심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외로움이 밀려왔죠. 그동안 민지와 함께 보낸 시간들,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민지가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때 손을 잡고 갔던 날, 대학 합격 발표를 듣고 둘이 얼싸안고 울었던 날까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순옥 아주머니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50년을 산 정심의 오랜 친구였죠. 순옥은 정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심이 아침부터 민지랑 무슨 진지한 얘기하고 있었나? 표정이 심상치 않던데. 아니에요, 순옥 이모. 그냥 평상시 얘기예요. 민지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순옥은 정심 옆에 앉으며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정심이 정말 대단해. 이 나이까지 민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고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강철 같은 여인이라고 다들 그러더라고. 혼자서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정심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철 같은 여인.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정말 강철 같았다면 남편을 잃지 않았을 텐데.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한 그 기억들이 말이죠. 그런 소리 말아요. 난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평범하긴. 혼자서 민지를 대학까지 보내고 직장까지 다니게 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게다가 민지는 효녀잖아. 정심이 복이 많은 거야. 민지가 정심의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 담긴 손길이었죠. 맞아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할머니를 진짜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만큼 보답하고 싶어요.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심은 민지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좋게.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단다. 내가 웃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야. 순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민지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 정심이 안심시켜 드려야 한다. 할머니가 얼마나 너 걱정하시는데. 순옥이 나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노래였죠. 정심은 그 멜로디를 들으며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회사에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태준 오빠 만나고 오면 할머니한테 모든 얘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도 빨리 태준 오빠 만나보세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지를 배웅했습니다. 민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죠. 이제 정말 다 큰 어른이 되었구나.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6시 민지가 환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석함을 들고 있었죠. 정심은 민지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태준 오빠가 정말 프로포즈했어요. 민지가 손을 내밀자 반지가 반짝거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반지였죠. 정심은 민지의 손을 잡고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예쁘네. 그 청년이 마음을 잘 담았구나. 할머니, 그런데 태준 오빠 부모님이 이번 주말에 상견례를 하자고 하세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정심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강남이라니. 민지가 만난 사람이 제법 집안이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정심은 갑자기 초라해진 기분이 들었죠. 이 낡은 집, 변변찮은 살림살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상견례를 강남에서 한다고? 네, 태준 오빠가 부모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꼭 그곳에서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시죠? 정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남 한정식 집이라면 분명 비쌀 텐데 그동안 민지를 키우느라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손녀의 평생 일생일대의 일인데 체면을 구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좋다. 할머니가 옷도 새로 장만해야겠네. 할머니, 괜히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가시면 돼요. 하지만 정심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민지의 결혼 상대 부모를 만나는 자리인데 허술하게 갈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정심은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새 옷을 사러 가는 길이었죠. 어머니, 이 옷 어떠세요? 상견례 때 입으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상점 아주머니가 추천한 한복이었습니다. 은은한 회색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가 단정해 보였죠. 정심은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한복이라 어색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아 보였습니다. 얼마예요? 20만 원이에요. 원래는 25만 원인데 어머니 보시니까 정말 잘 어울리셔서 깎아드릴게요. 정심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만 원이라니. 한 달 용돈보다 많은 돈이었죠. 하지만 손녀의 상견례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할게요. 집에 돌아와서 정심은 한복을 정성스럽게 개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서랍에서 평소에 끼지 않던 반지를 꺼냈죠. 남편이 생전에 사준 유일한 금반지였습니다. 크기도 작고 무게도 별로 안 나가는 소박한 반지였지만 정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정심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고 화장도 옅게 했죠. 민지도 예쁜 원피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뻐 보이세요. 태준 오빠 부모님이 할머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럴까? 할머니가 너무 촌스럽게 보이지는 않을까봐 걱정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둘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정심은 오랜만에 나가는 길이라 약간 긴장했죠. 강남 거리는 정심이 살고 있는 동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상점들,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할머니, 저기가 한정식 집이에요. 민지가 가리킨 곳은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식당이었습니다. 입구부터 범상치 않았죠. 정심은 순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한다고? 태준이네 집안이 대체 어떤 집안이길래? 할머니, 괜찮으시죠? 응, 괜찮다. 들어가자. 식당 안으로 들어서니 더욱 놀랐습니다. 인테리어가 정말 화려했죠.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내부는 마치 궁궐 같았습니다. 웨이터가 안내해준 방은 꽤 넓었고 이미 태준과 태준 부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태준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훤칠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죠. 정심은 태준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사람은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동안 우리 민지가 신세 많이 졌습니다. 정심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태준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정심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죠.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태준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심의 머릿속에 4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정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준 아버지도 정심을 보더니 표정이 변했죠. 서로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정심 씨? 태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심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속여 땅을 빼앗고 남편이 항의하자 폭력까지 휘둘렀던 그 악질이었죠. 너희들이. 정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태주는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에 당황했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심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태준 어머니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태준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심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정심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세요? 민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심은 태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40년 전, 우리 마을에서 당신이 한 짓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태준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준과 민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할머니, 진정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하지만 정심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4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분노와 원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원수랑 밥을 먹어야 하는데? 정심이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민지가 따라 나서려 했지만 정심은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민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정심은 식당을 나와 길거리에 서서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원수. 하필이면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방식으로 만나다니. 운명의 장난이라기에는 너무 잔혹했습니다. 정심은 길거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복을 입은 할머니를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정심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40년 전 그날의 기억만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 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태준도 함께 따라 나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그러셨어요? 민지가 정심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정심은 민지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녀의 평생 중요한 날을 이렇게 망쳐버렸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죠. 미안하다, 민지야. 할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 오빠 아버지랑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정심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40년 전의 일을 어떻게 민지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 아버지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과드릴게요. 아버지도 지금 많이 당황해하고 계세요. 잘못한 일이라고? 정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내 아버지가 한 일이 단순히 잘못한 정도가 아니야.
사람을 죽였어. 민지와 태준이 동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아,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너는 모르는구나. 40년 전 우리 마을에서 내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속여서 땅을 빼앗았어. 그때 내 할아버지가 그 일에 맞서 싸웠다가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계속하기가 힘들었죠.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고 따지러 갔는데 내 아버지 일당들이 내 할아버지를 폭행했어. 그 후유증으로 내 할아버지는 1년도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나셨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아버지와 내가 아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40년이 지났으니 사람이 변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당한 일은 변하지 않아. 이때 태준 아버지가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정심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죠. 정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40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태준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와 태준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말을 잇지 못했죠. 죄송하다고요? 40년이 지나서 죄송하다는 한마디면 내 남편이 다시 살아 돌아와요? 정심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나는 과부가 됐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요? 태준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인가요? 할머니 말씀이 사실인가요? 태준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죠. 그때는 내가 젊었고 돈에 눈이 멀어서 변명하지 마세요. 정심이 소리쳤습니다. 변명 따위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요? 내가 흘린 눈물이 마르나요? 민지가 정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녀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 그럼 태준 오빠랑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심은 민지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녀의 행복과 자신의 복수심 사이에서 갈등했죠. 하지만 원수의 집안과 혼인을 맺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어떻게 원수의 집안에 내가 시집가는 걸 허락할 수 있겠니? 하지만 할머니, 태준 오빠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한 일과 태준 오빠는 별개 아닌가요? 태준도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버지 대신 사죄드릴게요. 아버지의 잘못을 제가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속죄? 정심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뭘 속죄해? 내 아버지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진다고? 그럼 내 남편이 살아 돌아와?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발이요. 저는 태준 오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할머니가 저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정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원수의 집안으로 보낼 수 있겠니? 그 집안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될 수 있겠어? 태준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심 씨, 제가 어떤 보상이라도. 보상? 정심이 분노에 찬 눈으로 태준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40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돈이면 다 된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하고 있다고요? 그동안 40년 동안 뭐 했어요? 왜 그때는 반성하지 않았죠? 민지가 정심과 태준 아버지 사이에 서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둘 다. 이렇게 싸우는 게 해결책이에요? 하지만 정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민지야, 우리 집에 가자. 이런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할머니,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지가 애원했지만 정심은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어. 원수의 집안과는 절대 인연을 맺을 수 없다. 태준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민지를 사랑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정심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태준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마음을 흔들었죠. 하지만 40년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원한을 쉽게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돼. 세상에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 정심은 민지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민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민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정심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수의 집안과는 절대 타협할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민지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정심은 거실에 혼자 앉아 한복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손이 떨려서 저고리 고름을 풀기도 힘들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민지 방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정심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민지의 방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죠.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자신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확신도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정심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죠. 남편 경수가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정심아, 미안해. 내가 너무 나섰나 봐.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정심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 오래된 장롱을 열었죠. 맨 아래 서랍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건드리지 않던 상자였죠.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 안에는 신문 스크랩들, 계약서 사본들, 그리고 남편이 죽기 전에 남긴 편지가 들어 있었죠. 정심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정심에게라고 적힌 남편의 글씨를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편지는 병원에서 쓴 것이었죠. 남편은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정심아, 내가 죽고 나면 민지를 잘 부탁해. 그런데 너에게 꼭 말해야 할 일이 있어. 민지는 사실 우리 친손녀가 아니다. 정심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그날 땅 문제로 싸움이 벌어졌을 때 나는 한 가족이 급하게 마을을 떠나는 걸 봤어. 아기를 안고 도망가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만 아기를 놓치고 말았지. 나는 그 아기를 주워서 데려왔어. 그 아기가 바로 민지야. 정심은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내용은 40년 동안 혼자만 간직하고 있던 비밀이었죠. 그 가족은 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 나중에 알아보니 그들이 바로 우리를 속인 일당의 가족이었더라고. 민지의 친부모는 바로 우리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들이야. 하지만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 우리 딸로 키우자고 생각했어. 정심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매번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같은 충격이 밀려왔죠. 민지가 원수의 딸이라니. 운명이란 게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나? 정심은 중얼거리며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민지가 태준과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죠. 그들은 한 집안 사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부엌에 나왔습니다. 밤새 운티가 역력했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죠?
너도 잠 못 잤구나.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심은 민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태준 오빠랑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정심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요? 너의 진짜 출생에 관한 이야기야.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나 봅니다. 할머니가 지금까지 너한테 거짓말을 해왔어. 너는 우리 친손녀가 아니야. 뭐라고요? 민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진짜 부모는 어제 만난 바로 그 사람들이랑 관련이 있어. 태준이네 가족 말이다.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할머니가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 아니야. 내 할아버지가 임종 전에 남긴 편지에 다 적혀 있어. 정심은 상자에서 편지를 꺼내 민지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죠. 편지를 읽는 민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내 할아버지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민지는 편지를 든 채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할머니의 손녀도 아니고 그렇다고 태준 오빠 가족도 아니고 너는 내 손녀야. 핏줄이 어떻든 상관없어. 내가 키웠으니까 넌 내 손녀야. 하지만 민지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태준 오빠랑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결혼할 수 없어. 여러 가지 이유로. 민지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 상처요? 지금이 더 큰 상처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민지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심은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쉬었죠. 모든 게 꼬여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태준이에요. 무슨 일이니? 민지랑 통화가 안 돼요. 어제 일로 많이 상처받았을 텐데 제가 한번 찾아뵐 수 있을까요? 정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지 마라. 민지는 지금 만날 상황이 아니야. 할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사랑해요.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니. 더군다나 너희는. 정심은 말을 멈췄습니다. 태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너희는 운명적으로 맺어질 수 없는 사이야. 전화 너머로 태준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정심도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회사에 가서도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밥도 거의 먹지 않아서 정심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민지야, 이러면 안 돼. 밥이라도 먹어야지. 정심이 죽을 끓여서 민지 방으로 가져갔지만 민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럴 거니? 회사에서도 연락 왔어. 회사 그만둘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정심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밝고 씩씩했던 민지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민지야, 할머니가 너무 매정했나? 민지가 이불 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운명이 잘못된 거죠.
그날 밤 정심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정말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민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과거의 원한을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남편의 죽음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고통스러워했던 남편의 모습이 생생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옆집 순옥이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정심아, 큰일 났어. 민지가 태준이랑 함께 어디론가 떠났대. 뭐라고? 정심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지 방을 확인해 보니 정말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할머니께. 저는 태준 오빠와 함께 멀리 떠납니다. 할머니가 반대하시는 걸 알지만 저희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희에게는 원한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요. 할머니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가 정말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심은 당장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태준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순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심아, 어쩌면 좋아? 민지가 그렇게 철없는 애가 아닌데. 사랑에 눈이 멀면 사람이 이성을 잃는 법이야. 정심은 그날 하루 종일 민지를 찾아다녔습니다. 민지가 자주 가던 곳들, 태준과 데이트했던 장소들을 모두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죠. 며칠이 지나도 민지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심은 걱정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걱정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떠난 민지가 원망스럽기도 했거든요. 일주일 후 태준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해 보였죠. 혹시 민지랑 태준이가 연락했나요? 연락 왔으면 제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태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디로 간 건지 전화도 안 받고 당신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저희도 태준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사도 그만뒀대요. 정심은 더욱 걱정이 됐습니다. 민지와 태준이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간 것 같았거든요. 이 모든 게 다 저희 잘못이에요. 태준 아버지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잘못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정심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아이들을 찾는 게 먼저죠. 그날부터 정심과 태준 부모는 함께 민지와 태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소식을 알 수 없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심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민지 없는 집은 너무 적막했고 혼자 먹는 밥은 모래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정심은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정심아, 민지를 원망하지는 마라.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심이 급하게 나가보니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었지만 예전보다 의연해 보였죠. 할머니,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디 갔었니? 얼마나 걱정했는데. 정심이 민지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태준이는 어디 있어? 태준 오빠와는 헤어지기로 했어요. 민지의 대답에 정심이 놀랐습니다.
헤어지기로 했다고? 네, 한 달 동안 함께 있어 보니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민지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니? 태준 오빠가 저에게 말했어요. 자신도 할머니를 이해한다고. 만약 자신이 할머니 입장이라면 똑같이 했을 거라고. 정심은 민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준 오빠 부모님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신데요. 4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렸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상처까지 함께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저희에게는 그런 큰 사랑이 없었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의 아픔을 외면하고 저희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심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할머니, 저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반대하셨는지. 단순히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그래, 할머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태준 오빠도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헤어지기로 한 거예요. 서로를 진정 사랑한다면 서로를 아프게 하지 말자고. 정심은 민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했구나, 우리 민지.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괜찮다. 할머니가 있잖니.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자. 민지가 정심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 달간의 방황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지가 어른이 됐어요. 정말 의젓하게 잘 컸지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심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죠. 민지가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지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정심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민지가 스스로 사랑을 포기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 아팠거든요. 민지야, 정말 후회 안 하니? 정심이 민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후회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를 아프게 하면서까지 제 행복만 추구할 수는 없잖아요. 정심은 민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녀가 자신 때문에 사랑을 포기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태준은 많이 야위어 있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정심은 복잡한 마음으로 태준을 바라봤죠. 들어와. 거실에 앉은 태준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도 방에서 나와 태준과 마주쳤지만 예전과는 다른 어색한 분위기였죠. 무슨 일로 왔니? 정심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태준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는데? 제가 정말 민지를 사랑한다면 민지의 가족인 할머니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요. 정심이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할머니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과거 일이니까 잊으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지도 태준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버지 대신 사과드리고 싶어요. 아니,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질렀던 일의 결과를 물려받은 사람이죠. 그 무게를 제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태준이 정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죄를 대신해서라도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태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진심이에요. 정말로 할머니의 아픔을 이해하고 싶어요. 이때 태준의 부모가 나타났습니다. 태준이 미리 불러놓은 것 같았죠. 정심 씨,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태준 아버지가 들어오더니 아들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 부자가 함께 사죄드리러 왔습니다. 정심은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어나세요, 둘 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태준 어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심 씨, 저희가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무슨 결정을? 저희가 가진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당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배상하기로 했어요. 정심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재산을? 네, 40년 동안 부정하게 쌓은 재산이니까요. 저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태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 가서 모든 죄를 자백할 겁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양심상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민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러시면 태준 오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상관없어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죄인의 아들로 살아가더라도 정당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어요. 정심은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았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태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심 씨, 저희도 이 일로 40년 동안 괴로웠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그럼 왜 진작 사과하지 않았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나타날 수 있겠어요? 정심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렸던 사과였지만 이제 와서는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할머니, 민지가 정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이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의 아픔을 정말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민지야, 할머니가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이제는 미움을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실 거예요. 정심은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그 말을. 할머니,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태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평생 할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제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어요. 정심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진심이니? 네, 할머니. 진심입니다. 태준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정심 씨, 저희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정심은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40년간 품고 살았던 원한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지의 행복, 그리고 남편의 유언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지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네, 할머니. 저는 태준 오빠와 함께,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민지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정심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미워하자. 남은 인생은 정말 행복하게 살자꾸나.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간 이어져 온 원한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심이 용서를 선언한 후 모든 것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아버지는 약속대로 경찰서에 가서 4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자백했습니다.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양심의 짐을 덜어내고 싶었다고 했죠. 정심 씨 정말 후련합니다. 태준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돌아와 정심에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죄책감을 이제야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심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와 원한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가 완전히 아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심이 며칠째 밤잠을 설치고 있었거든요. 괜찮다. 그냥 잠이 안 올 뿐이야. 하지만 정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머리로는 용서했지만 가슴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태주는 정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일찍 퇴근해서 정심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할머니, 오늘 시장에 함께 가실래요? 시장에? 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재료를 사서 제가 요리해드리고 싶어요. 정심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태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태준이 정심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할머니, 이 생선 어떠세요? 싱싱해 보이는데. 그래, 저걸로 하자. 민지가 생선 좋아하거든. 민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더 알려주세요. 제가 배워서 만들어 드릴게요. 태준의 이런 노력들이 정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한편 태준 부모도 약속대로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큰 집도 팔고 사업체도 정리해서 당시 피해를 입었던 마을 사람들에게 배상했죠. 정심 씨, 이건 정심 씨 몫입니다. 태준 어머니가 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받으세요. 그동안 민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정심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일부는 받아들였습니다. 민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사실 건가요? 정심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집을 구해서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처음부터 다시 살아보는 거죠. 태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준 부모가 새로 구한 집을 보여주러 왔습니다. 정심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의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죠. 와, 정말 아담하네요. 민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럭셔리하진 않지만 따뜻한 집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태준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죠. 할머니, 이제 정말 가까운 곳에서 지내게 됐네요. 태준이 정심에게 말했습니다. 자주 뵐 수 있겠어요. 정심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태준 가족의 진심 어린 변화를 목격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정심에게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었죠. 할머니, 민지가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태준과 태준 부모도 함께였죠. 괜찮으세요, 할머니?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큰 병은 아니지만 며칠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결과였죠. 할머니, 제가 간병할게요.
민지가 말했지만 태준이 나섰습니다. 민지는 회사도 다녀야 하니까 제가 할게요. 태준아, 내가 무슨. 할머니, 저도 할머니의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태준은 정말로 밤낮으로 정심을 돌봤습니다. 물도 떠다 드리고 식사도 챙기고 심지어 등도 긁어드렸죠. 태준아, 고맙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 할머니,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늦었죠. 태준의 진심 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정심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로 자신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태준 부모도 매일 병원에 와서 정심을 돌봤습니다. 정심 씨, 죽 끓여왔어요. 집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모료, 당연한 일이죠.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태준 어머니의 말에 정심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정심은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돌봐줘서 빨리 나을 수 있었어. 할머니,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태준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심은 마음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태준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민지야, 결혼 얘기를 다시 해보자. 정심이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태준이를 지켜봤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요? 그래, 할머니가 허락한다.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결혼해서도 할머니와 함께 살아야 해.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잖니. 민지가 정심을 끌어안았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 저 절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태준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준 씨, 할머니가 허락하신대. 민지가 기뻐하며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태준아.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겠더라. 우리 민지를 부탁한다. 태준이 정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잘할게요. 일어나라.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니까. 정심은 태준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40년간의 긴 여행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심의 허락을 받은 후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진심이 담긴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죠.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형식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했거든요. 할머니, 결혼식 어디서 할까요? 민지가 정심과 함께 앉아 의논했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할머니는 어디든 상관없어. 저는 동네 교회에서 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다니시는 그 교회 말이에요. 정심이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왜? 할머니와 제가 함께 다니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동네 분들도 많이 오실 수 있고요. 민지의 말에 정심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태준 부모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도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했거든요.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정심은 새로운 한복을 장만했습니다. 이번에는 태준 어머니가 함께 가서 골라주었죠. 정심 씨, 이 한복 어떠세요? 정말 고귀해 보이시는데요. 너무 화려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신부 할머니가 되시는 날인데요. 태준 어머니의 말에 정심은 웃음이 났습니다. 신부 할머니라니 생각해보니 정말 특별한 날이었죠. 결혼식 당일 작은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네 사람들, 민지의 친구들, 태준의 동료들까지 모두 축하하러 왔죠. 무엇보다 40년 전 피해를 입었던 마을 사람들도 참석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정심아, 정말 잘 됐다. 민지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순옥이 정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정심은 순옥의 말을 들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정말 긴 여행 끝에 드디어 평화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이 시작되자 민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정심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죠. 갓난아기였던 민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다니. 할머니, 어때요? 민지가 정심에게 물었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태준도 신랑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정심을 보고 깍듯하게 인사했죠. 할머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뭘. 우리 민지 잘 부탁한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심은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죠.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에 따라 민지와 태준이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 정심은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죠. 결혼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동네 회관을 빌려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리였죠. 정심 할머니 축하드려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지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태준 씨도 참 좋은 분 같아요. 그러게요. 정심이가 복이 많아서 그래요. 정심은 이런 축복 속에서 마음이 벅찼습니다. 피로연 중간에 태준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죠. 저는 40년 전 이 마을에서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쳤죠. 회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바르게 살겠습니다. 태준 아버지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죠.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지. 한 어르신이 말씀하시자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민지와 태준은 정심과 함께 살기로 했지만 집이 좁아서 리모델링이 필요했죠. 할머니, 집을 조금 고치면 어떨까요?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 텐데.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려면 집이 넓어야죠. 결국 집 전체를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태준 아버지도 도움을 주었죠. 낡았던 집이 말끔하게 새로워졌습니다. 와, 완전히 새 집 같아요. 민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겠어요. 정심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새 집에서 첫 저녁을 함께 먹는 날, 정심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줄 게 있어. 정심이 은행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그동안 민지를 위해 모아둔 돈이야. 이제 너희가 가져라. 할머니, 이건 너무. 가져. 새 가정을 꾸리는데 필요할 거야.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몇 달 후 더욱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지가 임신한 것이었죠. 할머니, 저 아기 생겼어요. 정말? 정심이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네. 네, 할머니가 또 아기를 봐주셔야 해요.
그럼 또 기르지 뭐. 경험이 있으니까. 정심은 벌써부터 아기를 돌보는 것이 기대됐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던 날 정심은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28년 전 민지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할머니, 손녀예요. 태준이 신생아실에서 나와 기쁘게 알렸습니다. 손녀라고? 딸을 낳았구나. 정심이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민지 꼭 닮았네. 정말 예쁘다. 그렇게 작은 아기가 집에 왔습니다. 정심은 다시 육아의 기쁨을 느꼈죠. 이번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도와주었거든요. 저녁 무렵 4세대가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심, 민지, 태준, 그리고 아기까지. 작은 식탁이지만 온 가족이 둘러앉으니 따뜻했죠.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행복하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정심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40년간의 긴 원앙과 복수의 여행이 끝나고 이제 진짜 평화로운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도 이 모습을 보고 웃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정심은 작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이 여기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정심 할머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에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